야, 어르신이 조금 늦을 수 있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미친 거 아니야? 노원구의 한 대형 푸드코너. 점심과 저녁 사이 가장 애매한 시간대였다.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키오스크 앞에는 늘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줄이 형성돼 있었다. 그 줄의 맨 앞에는 70대 노인이 서 있었다. 메뉴 화면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손가락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글씨는 작았고 화면 전환은 빠르며 결제 단계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뒤쪽에서는 발걸음이 조금씩 거칠어졌다. 그때였다. 뒤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노인의 어깨를 밀치듯 스쳤다. 그리고 주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늙었으면 집에 있어라! 푸드코너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봤다. 그 순간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판을 내려놓던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다. 이 푸드코트의 질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노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혼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집안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차리는 소리도 설거지하는 물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 한 끼 정도는 밖에서 해결하기 시작했죠. 이 푸드코트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격도 적당했고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오면 부담도 덜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곳의 주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람에게 말로 주문하던 창구는 사라졌고 모든 주문은 기계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해졌죠. 처음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직원들도 바빴고 몇 번 부르다 보면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면을 읽으며 메뉴를 골랐어요.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도 발을 구르는 기척이 느껴져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그저 따뜻한 국 하나와 밥 한 공기를 주문하려던 참이었어요.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조금씩 움직였지만 메뉴는 자꾸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죠. 취소 버튼을 누르려다가 엉뚱한 메뉴가 담기기도 했어요. 노인의 이마에는 얇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등 뒤에서는 점점 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으니까요. 그렇게 노인은 화면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뒤에 서 있던 남자는 이 동네에서 낯선 얼굴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피해야 할 얼굴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 근처 상가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인테리어 업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죠. 남자의 말투는 항상 거칠었고 행동은 과시적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만나는 상인들에게도 식당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잦았어요. 그는 자신이 이 구역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했죠.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였어요. 그런 그가 오늘 푸드코트에 들어선 건 점심시간을 놓쳐서였습니다. 오전부터 술자리가 이어졌고 일행과 헤어진 뒤 혼자 끼니를 때우러 온 거였죠.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술 기운은 남아있었고 배는 고팠으며 무엇보다 이 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맨 앞에서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남자는 혀를 차며 발을 굴렀습니다. 뒤에서 대놓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죠.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화면과 씨름 중이었어요. 그러자 남자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는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스치며 앞으로 몸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주변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죠. 늙으면 집에 처박혀 있으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술기운이 섞여 있었고 조롱과 위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주변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고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화면 위에 떠 있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도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나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남자는 여전히 노인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이긴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푸드코트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두 줄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거든요. 그녀는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차림새는 수수했습니다. 검은색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는 거의 없었어요. 언뜻 보면 이 근처에 사는 평범한 주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졌어요.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고 시선은 또렷했으며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죠. 그녀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갑지도 화나 보이지도 않았어요. 다만 단호했죠. 남자는 처음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참견하려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이 그가 오늘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어요. 여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 순간부터 푸드코트 안의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여성은 원래 이곳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오늘은 그저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른 것뿐이었죠. 전역한 지 이제 2달째였습니다. 군복을 벗은 뒤의 일상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집합 시간에 쫓기지 않았고 훈련 일정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몸은 여전히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가벼운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오전 운동을 마치고 집에서 간단히 씻은 뒤 오후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걷다 보니 이 푸드코트 앞에 서 있었고
배도 출출해서 안으로 들어섰던 거예요. 메뉴는 간단하게 골랐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죠. 자리에 앉아 식판을 받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 소음은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키오스크에서 나오는 기계음, 모두 일상적인 배경음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늙으면 집에 처박혀 있으라는 말. 그 한마디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뚫고 그녀의 귀에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키오스크 쪽을 바라봤어요. 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식판은 아직 반도 비우지 않았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죠.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했어요.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주변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곧 시선을 거뒀죠. 또 다른 구경꾼이 생긴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707특수임무단 출신이었어요. 계급은 소령이었고 전역 전까지 특임대에서 5년을 복무했죠. 그곳에서 그녀가 배운 건 단순히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나서야 하는지,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선이 명백히 넘어섰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성은 남자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어요. 푸드코트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3초였어요. 그 3초 동안 공간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을 판단했죠. 남자는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는 보통, 체격도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동네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성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혹시 항의라도 하려는지 짐작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어 보였죠. 그는 여성을 향해 턱을 치켜들며 도발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편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는 이 상황이 더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죠. 하지만 여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자 앞에서 딱 2걸음 떨어진 위치에 섰습니다. 거리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어요. 대화하기에 적당한 거리였지만 동시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했죠. 여성은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남자는 처음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말로 항의하거나 아니면 슬쩍 물러서곤 했어요. 하지만 이 여성은 달랐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압박감은 뚜렷했습니다. 남자는 자세를 바로 세우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여성을 위협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여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가까이 올수록 그녀의 존재감은 더 단단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직원을 부르려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공간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녀는 남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노인에게 한 말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태도로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죠.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기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관객을 찾듯 고개를 저었죠. 그는 여성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여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참견하지 말고 비키라는 말이었죠.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욕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성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차가움이 더해졌죠.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였어요. 여성의 첫 번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남자가 손가락질을 하며 한 발짝 더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어요. 속도는 빨랐지만 과하지 않았죠. 힘도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순간 자신의 손목이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걸 느꼈어요. 손목이 꺾이면서 팔 전체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틀며 손을 빼려 했어요. 오히려 남자가 저항할수록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왼손으로 여성의 팔을 밀어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남자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자의 상체가 앞으로 쏠렸고 무릎이 바닥에 닿을 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죠. 여성은 남자를 완전히 바닥에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가 무릎을 꿇을 정도로만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요구했죠. 사과하라고. 남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고 수치심이 밀려왔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몸부림쳤어요. 힘껏 팔을 당기며 일어서려 했죠. 하지만 여성은 그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놓는 대신 그의 팔꿈치를 가볍게 눌렀어요. 그러자 남자의 팔 전체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됐죠. 관절의 각도가 완전히 통제당한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성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다르다는 말이었죠. 움직임이 일반인의 것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휴대폰을 들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이 남자가 자신이 한 행동을 정확히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녀는 남자의 귀에 들릴 정도로 낮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쓰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이 자세를 유지한 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죠.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어요. 상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제어력도 완벽했죠. 남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사람과도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술 기운은 이미 깨끗이 가셨습니다.
대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한 발씩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냉소를 띠고 지켜보고 있었죠. 남자는 이 순간 자신이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두려워하던 사람들,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죠. 여성은 여전히 남자의 팔을 제압한 채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그녀의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존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죠. 사과하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수모를 당하게 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여성이 가한 압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팔의 통증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남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는 힘없이 노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중얼거리듯 사과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녀는 남자의 팔에 가해진 압력을 살짝 더 높였습니다. 남자가 제대로 된 목소리로, 제대로 된 태도로 사과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신호였죠. 남자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굴복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노인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함부로 말해서 죄송하다고 인정했죠.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어깨의 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여성은 그제야 남자의 팔을 놓았어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목을 감싸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얼굴은 붉게 상기됐고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앞에서는 어떤 허세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푸드코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성은 남자를 놓아준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노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남자와 노인 사이를 자연스럽게 가로막는 위치였죠. 노인은 고개를 들어 여성을 바라봤어요.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감사의 빛도 어려 있었습니다. 여성은 노인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괜찮냐고, 다치지 않았냐고 조용히 물었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성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말했죠. 그녀는 노인이 다시 키오스크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했어요. 남자는 여전히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서 손목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을 노려봤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여성은 남자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줄을 서든 나가든 선택하라고.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덧붙였죠.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결국 푸드코트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출구 쪽으로 걸어갔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어요. 남자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푸드코트 안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성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여성은 그 반응에 특별히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노인을 향해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죠. 노인은 이제 조금 더 편안한 표정으로 키오스크 화면을 바라봤어요. 여성은 그의 옆에서 자연스럽게 화면을 가리키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메뉴를 고르실 건지 물었고 노인이 선택하면 그 버튼을 천천히 짚어드렸어요. 결제 단계로 넘어갈 때도 카드를 어디에 대야 하는지 친절히 안내했죠. 노인의 손끝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주문이 완료되자 키오스크에서 주문 번호가 출력됐습니다. 노인은 그 종이를 꼭 쥐고 여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죠.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맛있게 드시라는 말과 함께 노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노인은 대기 공간으로 향했고 여성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식판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식사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다시 자리에 앉았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남은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푸드코트 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식사로 돌아갔지만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키오스크 앞줄도 다시 형성됐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앞 사람이 천천히 주문해도 뒤에서 재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르신이 계시면 누군가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도 보였죠. 노인은 자신의 번호가 불리자 카운터로 가서 따뜻한 국밥을 받아들었어요. 그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국물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는 몇 번이고 여성이 앉아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여성은 여전히 조용히 식사 중이었고 그의 시선을 느끼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노인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밥그릇에 시선을 내렸죠. 푸드코트 안은 이제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한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푸드코트 안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묘하게 들떠 있었죠.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너무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냐는 이야기였죠. 움직임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 제압 기술이 전문가 수준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테이블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이 아니냐고 추측했고 또 다른 사람은 태권도 사범일 거라고 말했어요.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의견도 나왔죠.
하지만 그 어떤 추측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움직임에는 스포츠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실전에서 단련된 냄새랄까요? 그때 키오스크 근처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여성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군에서 복무했던 사람이었죠. 계급은 중사였고 20여 년을 군 생활로 보냈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뭔가 익숙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여성의 자세, 움직임,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 특히 남자를 제압할 때 보여준 관절 기술은 명백히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것도 일반 보병이 아니라 특수부 대급 훈련을 받은 사람의 기술이었죠. 남성은 조심스럽게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혹시 군 출신이냐고 물었죠. 여성은 식판을 정리하다 말고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자세와 말투에서 역시 군 경력이 느껴졌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은 눈을 크게 떴어요. 역시 그렇구나 싶었죠.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특수부 되냐고. 여성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어느 부대인지 어떤 보직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성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경례에 가까운 인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도 군 생활을 했기에 그녀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특수부대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 과정을 거쳐 전역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그녀가 한 행동이 얼마나 절제되고 정확했는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관절을 완전히 꺾거나 바닥에 세게 내리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만 힘을 사용했어요. 그게 진짜 프로였습니다. 남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면서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저분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이야기였죠. 그 말은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707부대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어요. 물론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죠. 특수부대, 그것도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여성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이나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여성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식판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메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죠. 걸음걸이는 여전히 담담했고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어요. 한 젊은 여성은 다가와서 정말 멋있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중년 남성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했죠. 노부부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며 축복의 말을 전했어요.
여성은 그때마다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시하지도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쑥스러워하는 기색마저 보였죠. 그저 자연스럽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푸드코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다시 한번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여성은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국밥 한 숟가락을 뜨며 그는 여성이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죠. 오늘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그저 수치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키오스크 앞에 설 용기도 잃었을 거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줬습니다. 노인은 국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때로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주변 테이블에서도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한 대학생은 친구에게 방금 본 일을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했죠. 중년 여성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도 있다고 말했어요. 직장인 무리는 저녁에 술자리에서 꼭 이 이야기를 하자며 서로 다짐했죠. 그렇게 그날의 일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푸드코트 밖으로 나온 여성은 잠시 햇빛 아래 서서 눈을 감았어요.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햇빛이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일은 계획했던 것도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진 부당함을 보고 넘기지 못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지켰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저녁 후 처음으로 자신의 훈련과 경험이 누군가를 지키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묘하게 만족스럽게 만들었어요. 군복을 벗었어도 자신이 배운 것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죠.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의미를 찾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군인일 때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어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행동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 그게 시민으로서의 용기였고, 진짜 정의였어요. 여성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어깨의 무게도 가벼워진 것 같았죠. 저녁 후 느꼈던 막연한 공허함, 목적을 잃은 듯한 느낌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푸드코트에서 벌어진 일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현장에 있던 한 대학생이 촬영한 영상이 처음 업로드됐거든요. 영상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노원 푸드코트 조폭 vs 특수부대 출신 여성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상은 길지 않았어요. 남자가 노인에게 함부로 말하는 장면부터 여성이 개입해서 제압하는 장면까지 약 1분 정도였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고
각도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급하게 꺼내 찍은 티가 났죠. 중간중간 흔들리기도 했고 소리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남자가 노인을 밀치는 장면, 여성이 일어서는 장면, 그리고 남자가 제압당하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죠.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통쾌함과 감탄이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참교육 받네요. 저런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완전 멋있어요. 노인분 지켜주는 거 보고 울컥했어요. 이게 진짜 정의죠.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과잉 대응 아니냐는 의견, 폭력은 폭력이라는 주장도 있었죠. 하지만 대다수는 여성의 행동을 지지했어요. 남자가 먼저 선을 넘었고 여성은 필요한 만큼만 대응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영상은 다른 SNS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올라갔고 메신저로도 공유됐어요. 며칠 사이에 수십만 명이 영상을 봤죠. 여성의 정체에 대한 추측도 쏟아졌습니다. 어느 부대 출신인지, 계급은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어요. 하지만 정작 여성 본인은 그 사실을 한동안 몰랐습니다. 그녀는 SNS를 자주 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이 연루된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며칠 뒤 친한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후배도 전직 군인이었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이였죠. 후배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노원구 푸드코트에 갔었냐고, 영상 속 사람이 본인 아니냐고 말이에요. 여성은 그제야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후배가 링크를 보내줬고 여성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는 자신이 남자를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서 있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성은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댓글들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말했죠. 여성은 댓글을 한참 읽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한편 그날의 남자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푸드코트를 나온 뒤 그는 근처 술집으로 향했어요.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진 상태였죠. 그는 술을 몇 잔 들이켰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만 커졌어요. 자신이 당한 수모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여성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모든 게 치욕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평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함께 어울리던 무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전화를 피했어요. 남자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다 한 지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형, 영상 봤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남자는 영상이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는 급하게 SNS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압당하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을 넘어서 있었고, 댓글은 대부분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영상에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노인을 밀치는 장면, 여성에게 대드는 장면, 그리고 무릎 꿇는 장면까지 모든 수모가 기록돼 있었죠. 남자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남자가 운영하던 사무실로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건물주에게도 연락이 갔죠. 이런 사람을 세입자로 두느냐는 항의였어요.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심지어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남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축했던 위세와 권위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됐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푸드코트 측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한 거였죠. 남자가 노인에게 협박과 모욕을 했고 영업 방해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어요. 경찰은 남자를 조사했습니다. 남자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영상이 너무도 명확했거든요. 노인에게 한 말, 여성을 위협하려던 행동,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죠. 결국 남자는 노인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푸드코트 측에도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법적 처벌은 비교적 경미했지만 사회적 처벌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동네에서 그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점 주인들은 그를 반기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피했죠. 평소 그에게 빌붙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남자의 사무실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이 동네에서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는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인터넷에 영원히 남았고 그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죠. 한 사람의 허세와 폭력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명의 여성,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한 한 사람에게서 비롯됐어요. 그날 이후 노원구 푸드코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똑같은 공간이었어요. 같은 키오스크, 같은 메뉴판, 같은 테이블과 의자.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죠. 가장 먼저 변한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는 노인들이 있으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한숨을 쉬거나 발을 구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보냈고 어떤 사람은 그저 편안하게 서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대학생은 노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메뉴를 드시고 싶은지 물어보고 함께 화면을 보며 주문을 도와줬어요. 결제까지 마친 뒤에는 번호표를 챙겨드리기까지 했죠.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대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중년 여성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어요. 키오스크 사용이 서툰 할머니를 보고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미안해 하셨지만 여성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됐습니다. 푸드코트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게 생겼어요.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분위기였죠. 직원들도 달라졌습니다. 푸드코트 매니저는 그날의 사건 이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키오스크 시스템이 모든 손님에게 편리한 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죠. 그래서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워 보이는 손님이 계시면 직원이 적극적으로 다가가 도와드리기로 한 거예요. 바쁘더라도 잠시 멈추고 천천히 설명해 드리기로 했죠. 실제로 직원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점심시간처럼 바쁜 시간대에도 노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면 직원이 다가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먼저 물었죠. 그리고 주문부터 결제, 음식 수령까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노인들은 처음엔 놀라워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지 몰라 했죠. 하지만 직원들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편하게 주문하시라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푸드코트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한 공간이 됐어요. 손님들 사이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나 방해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을 나누는 이웃으로 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한 노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마쳤어요. 그런데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고, 급할 거 없다고 말했죠. 노인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남성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배울 점이 많다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려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노인은 푸드코트에 오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해주고 도와주려 했죠.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70대 할머니는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푸드코트 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고 말이에요. 손녀는 할머니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기뻐했죠. 80대 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이곳을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끼리 가끔 모여서 함께 식사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노인들의 작은 모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점심을 먹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서너 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늘어나 10여 명이 됐죠. 푸드코트 측에서는 그런 모임을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기도 했어요. 그날의 사건은 이제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됐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는 빠짐없이 전해졌어요. 특수부대 출신 여성이 조폭을 제압했다는 이야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조금씩 과장됐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남자가 둘이었고, 어떤 버전에서는 여성이 화려한 격투 기술을 선보였다고 했죠.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누군가 용기 있게 나섰고 그로 인해 이곳이 더 나은 곳이 됐다는 것.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실제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못 본 척 했었는데 이제는 먼저 일어났죠. 대학생은 편의점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노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가끔 그 푸드코트를 찾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식사 시간에 들렀죠. 하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녀 역시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 중년 여성은 그날 현장에 있었다며 정말 멋있었다고 말했어요. 젊은 남성은 영상을 봤다며 존경한다는 말을 전했죠. 노인은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성은 그때마다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별일 아니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가 더욱 특별했던 거예요. 어느 날 여성은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그날 자신이 도왔던 노인이었어요. 노인도 여성을 알아봤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요즘 자주 이곳에 온다며 덕분에 삶이 즐거워졌다고 말했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했죠. 여성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노인은 여성에게 함께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했어요. 여성은 흔쾌히 동의했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에서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이야기, 외로움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날 푸드코트에서 있었던 일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말했죠. 하지만 여성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세상을 다시 믿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어르신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게 가장 대단한 거라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용기,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게 진짜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노인은 여성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달라는 축복의 말을 전했죠. 여성도 노인에게 똑같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여운이 오래 남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노원구의 푸드코트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오후에는 학생들이,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왔죠. 그 중에는 노인들도 여전히 많았어요. 그들은 이제 키오스크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주문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었죠. 여성의 일상도 계속됐습니다. 저녁 후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러닝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산책을 즐겼습니다. 가끔은 옛 동료들을 만나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날의 일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군복을 벗었어도 자신이 배운 것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지키고 부당함에 맞서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건 군인일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일상 속에서도 평범한 시민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성은 동네 산책을 하다가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 벤치에 한 노부부가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성은 무심코 그 대화를 듣게 됐죠. 할머니는 며칠 전 푸드코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무례한 남자를 혼내줬다는 이야기였죠. 아, 그 이야기는 이미 몇 달 전 일인데 아직도 회자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다고도 덧붙였죠.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그 대화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오래 기억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조용한 보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여성은 다시 그 푸드코트를 찾았어요. 저녁 시간대였고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동작이었죠.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왔는데 키오스크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실수로 잘못된 메뉴가 담기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손자는 괜찮다며 웃으며 다시 알려드렸죠. 취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 실수했지만 손자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어요. 결국 주문이 완료됐고 할머니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칭찬하며 하이파이브를 했죠. 여성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게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지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여성은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특별한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일상 속에서 작은 용기를 내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나서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노원구 푸드코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1년 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는 노인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다가가 도와줬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여유롭게 기다렸죠. 직원들도 여전히 친절했고 손님들도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작은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고 가끔은 짧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이곳은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모임도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20명이 넘는 규모로 커졌죠.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푸드코트 측에서는 그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단체 할인도 해주고 조용한 구석 자리를 따로 마련해주기도 했죠. 그날의 사건은 이제 이곳의 전설이 됐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손님들에게도 그 이야기는 전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더욱 다듬어졌고 교훈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말 것,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할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것. 그게 바로 그날의 교훈이었어요. 여성은 여전히 가끔 그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기억도 희미해졌죠. 그녀 자신도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님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고 조용히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겨울날 저녁, 여성은 마지막으로 그 푸드코트를 찾았습니다.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푸드코트에 앉아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따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고 있었고 옆에서 젊은이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은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고 직원들은 웃으며 일하고 있었죠. 여성은 그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곳은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신이 없어도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지키고 배려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향해 걸었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1년 전 그날 도왔던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여성을 알아봤고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여성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이라며 건강하시냐며 물었죠.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냈다고. 노인은 여성에게 잠시 시간이 있냐고 물었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했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믿게 됐고 세상에 나갈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이제는 푸드코트에 오는 게 하루의 낙이라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여성 덕분이라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죠. 제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건 어르신이에요. 상처를 받고도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여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달라고. 세상 어딘가에서 여성 같은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또 올 거라고. 그때도 주저하지 말고 나서달라고 말했죠. 여성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여성은 푸드코트를 나와 찬 겨울 공기를 마셨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이면 이사 짐을 싸기 시작할 거고 며칠 뒤면 이곳을 떠날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여성은 알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신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부당함을 보면 넘기지 못하는 성격.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서는 습관. 그리고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용기. 그게 바로 자신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성은 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다고.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별은 그녀의 다짐을 들은 듯 조용히 빛났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약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나설 것인가. 오늘 이야기 속 여성은 나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눈앞에서 벌어진 부당함을 보고 넘기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을 지켰고 공간 전체를 바꿨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참교육은 폭력이 아니에요. 화려한 액션도 과도한 응징도 아니죠. 진짜 참교육은 정확한 선 긋기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명확히 하고 그 선을 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확실히 지키는 것. 오늘 이야기 속 여성은 바로 그걸 해냈어요.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행동했고 상황이 정리되면 조용히 물러났죠. 그게 진짜 강함이었어요. 진짜 정의였고 진짜 참교육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부당함을 목격해요. 그럴 때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힘이 세지 않아도 격투기를 배우지 않았어도 괜찮죠. 때로는 한마디 말이, 때로는 도움의 손길이,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노원구 푸드코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나설 것인가? 그 선택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10사람이 100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은 퍼져나가죠. 여러분도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정의는 때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